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빠르고 정확한 국방 뉴스를 받아보세요. 2025년 3월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대화에서 북한 무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식 후 기자회견에서였다. 트럼프는 푸틴과 북한 무기 구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깊어졌다. 북한은 포탄과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하며 전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을 주도 중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밀착 문제엔 푸틴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외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 분석했다. 그의 침묵은 향후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산 대표 기업 하나가 레이저 사업을 통합했다. 하나시스템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부문을 인수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통합으로 하나시스템은 레이저 무기체계 주도권을 잡는다. 하나는 미래형 레이저 무기의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의 레이저 사업은 그동안 매출이 미미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성공으로 사업 육성이 급물살을 탔다. 하나는 안티드론 분야에서 미사일을 레이저로 대체한다. 저비용 고효율 방어 체계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 시스템은 특수관 개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다. 레이저 관련 매출과 자산도 함께 이관되며 조직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판교 RD 캠퍼스에서 레이저 연구를 진행했다. 화포, 유도무기, 항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하나시스템은 전자광학 분야에서 40년 이상 경험을 쌓았다. 1978년 야간 투시경 생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술을 축적했다. 감시 정찰 위성, 열영상 탐지 체계도 개발했다. 하나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궁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과 양상 계약을 체결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2019년부터 약 8,710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다. 성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의 공동작품으로 탄생했다. 하나 시스템은 정밀 조준과 발사 통제를 담당했다. 고출력 레이저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타격할 수 있다. 드론이 전쟁 무기로 활용되며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하나는 다계층 복합방호 체계로 기술 시너지를 창출한다. 하나 관계자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레이저 무기는 불법 침투 드론을 저지하는 핵심 기술로 기대된다. 하나 시스템의 레이저 확대는 대공방어에 긍정적이다. 천궁의 차기 개발도 속도를 내며 실전 배치가 가속화된다.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했다. KF-21 보라매와 4.5세대 기술도 병행하며 방산 역량을 키우고 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연구진은 성과를 냈다. 6세대급 기술에서 가시적 진전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무기 개발 성공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며 세계 최초 기록을 세운다. 미국보다 앞선 레이저 대공무기 운용이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의 파격적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KF-21 양산이 다가오며 레이저 탑재 가능성이 대두됐다. 아직 기술적 도달은 안 됐지만 연구가 진행 중이다. KF-21 전투기의 훈련 장비 국산화가 성공했다. 이는 F-50 등 경전투기의 훈련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다출처 영상통합 시스템도 국내 기술로 완성됐다.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 개발하며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이 기술들은 유무인 복합 전투의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6세대 전투기 전력 확보에 한 발짝 다가섰다. 비행대 데이터 링크가 임베디드 유닛에 통합됐다. 별도 장비 없이 비용과 공간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KF-21의 영상 융합 시스템은 탐지와 타격을 지원한다.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로 정밀 표적 정보를 전달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중빔 안테나를 개발했다. 하나의 안테나로 4개 통신망을 구축하며 전방위 통신이 가능하다. 전파 교란이나 기상 악조건에도 강하다. 무인기 작전 반경과 통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 기술은 유인 및 무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초고속 정밀 통신 기반 무기 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KF-21은 무인 전투기와 협업 능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전투 전력의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대공방어에 우선 적용된다. 방위사업청은 드론과 풍선 위협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북한의 오물풍선 사태가 계기가 됐다.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로 저비용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이언돔 요격 비용은 발당 7천만 원이다.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2,000원으로 경제성을 자랑한다. 일부 전문가는 현실성을 의심했지만 공식 발표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한국의 레이저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는 재집권 후 아이언돔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그 성능이 입증됐다. 이란은 350개 드론과 로켓으로 공습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99% 이상 요격하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요격탄 한 발에 7천만 원이 들었다. 몇 시간 만에 1조 8천억 원이 소모되며 부담이 커졌다. 이스라엘은 F-35와 지대공 미사일도 동원했다. 이란의 저렴한 무기와 대비되며 가성비 논란이 불거졌다. 아이언돔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제작한다. 중동 대리점 무기로 분류되며 운용비 부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스라엘은 아이언 레이저 도입을 공식화했다. 비용 효율적 방어 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힘썼다. 2km 거리 표적을 격추하는 무기를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사령관이 밝혔다. 고도 2km 이상에서 항공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트리즈라는 이름의 이 무기는 실존한다. KNN은 성능 확장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 보도했다. 트리즈는 우크라이나 국가휘장에서 따왔다. 구체적 사양은 미공개지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무기 전문가 패트릭 샘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용접용 레이저 기술로 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해군의 레이저 무기와 사거리가 유사하다. 저속 드론 격추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은 레이저 무기의 잠재력을 깨달았다. 비용 절감과 성능을 충족하는 차세대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대한민국의 레이저 개발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국제사회에서 빠른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태안에서 레이저 무기를 완성했다. 원래 계획보다 2년 앞서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 4년 만에 3km 거리 무인기 30기를 전부 요격했다. 100% 명중률로 세계를 놀라게 한 성과다. 한국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며 강점을 보였다. 빠른 역량과 압도적 기술로 방산 선진국에 자극을 주었다. 올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 20kW 출력으로 소형 드론 요격에 최적화된 설계다. 초당 30만 km 속도로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 즉각 대응 능력에서 탁월함을 자랑한다. 발사 단가는 2,000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아이언 돔 대비 경제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운영 비용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무기로 평가된다. 전력만 공급되면 어디서든 운용 가능하다. 이란 공습을 5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가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충격 속의 대응체계 정비를 서둘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저 무장화를 목표로 했다. 2년 만에 실전 배치를 선언하며 성과를 냈다. 지난해 해병대가 북방 상공 비행체를 탐지했다. 경고 사격 후 단시간 내 격파하며 능력을 과시했다. 레이저 무기는 중력과 대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높은 정확성과 빠른 반응 속도로 주목받는다. KF-21의 레이저 탑재는 아직 과제다. 무게와 기상 조건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KF-21에 대한 기대는 6세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레이저 무기 결합 가능성에 세계가 주목한다. 한국은 공대공 미사일 발사로 실력을 입증했다. KF-21 레이저 요격 기술도 세계에 공개됐다. 현재는 적외선 신호로 미사일을 교란한다. 고에너지 무기는 직접 격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